MLS 올스타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MLS 올스타 포스터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하게 딱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소도 정해졌고요.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에서 MLS에서 쓰고 있는 시간 단축 룰, 그러니까 세 가지 룰, 두 가지 룰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그 지난주에 실수로 빼먹었던 거였는데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손흥민과 이제 그 메시가 MLS에서 맞대결이 있었잖아요. LAFC와 인터마이애미 개막전. 이게 카드로 나왔어요. 축구 카드로 손흥민의 사인과 메시의 사인으로 이렇게 두 명의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상 최초래요. 듀얼 사인 카드는. 그 축구 카드 만드는 데서 탑스라고 유명한 그 축구 카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최초로 두 명의 사인이 있는 이런 특별 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렇게 생긴 거죠. 뒷면은 이렇게 사인이 있는 거고요. 손흥민과 메시. 근데 손흥민이 위에 있습니다. 물론 홈팀이어서 그런 거겠지만은 어쨌건 뒷면은 이렇게 있고 앞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카드,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MLS에서 올스타전 이제 올스타전과 관련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이 다시 시작된다 하면서 우리 최고의 스타들이 샬럿에서 열리는 멕시코 리그 팀과의 MLS 올스타전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과 맞붙는다 해가지고 이제 손흥민 있고 메시 그리고 이제 그 팀님이라고 미국 대표팀 수비수죠. 베테랑 수비수 그리고 밀러 이렇게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샬럿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일정은 이제 7월 29일 한국 시간 후는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인 거죠. 내용을 보면요. 북미 최고의 선수들이 올 여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격돌한다. 2026 MLS 올스타전은 7월 29일 샬럿의 홈구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MLS 올스타와 리가 MX, 멕시코 리그죠. 올스타가 맞붙는다. 경기는 애플TV를 통해 중계된다. 이에 앞서 7월 28일에는 샬럿의 트러스트 필드에서 2026 MLS 올스타 스킬 챌린지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MLS 올스타와 멕시코 1부 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기술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세 번째 연속 그리고 통산 5번째 맞대결. 이번이 3년 연속 MLS 올스타와 멕시코 리그 올스타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2026 MLS 올스타전은 MLS와 멕시코 리그 간의 세 번째 연속 통산 5번째 올스타 맞대결이다. 양 리그는 자존심을 건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MLS와 리가 MX의 협력은 올스타전뿐 아니라 리그스컵, 캄페오네스컵 등 주요 대회로 확대되고 있다. 캄페오네스컵은 이제 양대 그 우승팀들이 붙는 거죠. 슈퍼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양리그 소속 다수의 선수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 월드컵에 출전할 전망이다. 그래서 MLS 부사장 카밀로 두라나는 2026 MLS 올스타전은 MLS와 멕시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다시 맞붙는 놓칠 수 없는 재대결이 될 것. 역사적인 월드컵을 자국에서 치른 뒤의 열기 속에서 샬럿 현장과 전세계 FTV 시청자들에게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겠다 라고 한 거고요. 이제 멕시코 리그 운영 대회 개발 디렉터 이투르비데는 2026년에도 MLS 올스타전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 이번 행사는 MLS와의 협력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이자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과 수준을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킬 챌린지는 어떤 거냐? 하루 전에 있는 올스타전. 이게 이제 부스케츠가 패싱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패스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가. 구조물들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드리블로 돌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2021년인가? 루니. Carlitos. Outswinger.
He likes it. Oh, what a 미쳤죠, strike! Yes! Wayne Rooney 와, 진짜 over the 발리. top of it. 10-point volley.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올스타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일단 그 MLS 올스타는 총 26명으로 구성되고요. 팬투표 11명. 근데 아마 손흥민 선수는 팬투표 11명에 무조건 뽑히겠죠? 메시랑 같이. 뭐 손흥민과 메시가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이 둘은 팬투표에 뽑힐 겁니다. 올스타 감독 선발로 13명이 뽑히고요. 그리고 이제 MLS 커미셔너인 돈 가버의 지명으로 2명이 뽑힙니다. 그래서 팬투표는 추후 공개된다. 그래서 뭐 여기 이거는 이제 작년 올스타 멤버들인 겁니다. 26명 멤버인 건데 메시가 좀 문제를 일으켰죠. 뽑혔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 리그 올스타 명단은 여기도 26명으로 구성되며 선발 방식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스타 위크 행사 해가지고 이제 경기 및 스킬 챌린지 외에도 샬럿에서는 다양한 올스타 위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래서 축구 기념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선수 팬미팅, MLS 넥스트, 이건 이제 2군 리그거든요. MLS 넥스트 올스타 게임. 이것도 있을 예정인 건데요. 역대 전적 해가지고 MLS와 멕시코 리그는 올스타전 4차례 맞대결에서 MLS가 3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이 5번째인 거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는 LA에서 있었고 승부차기 승, 2022년은 미네소타에서 있었고 2대1 승, 그리고 2025년에는 오스틴에서 있었고 3대1 승. 반면에 이제 멕시코 리그가 2024년 콜럼버스에서 있었을 때 4대1 승리를 거둔 겁니다. 스킬 챌린지는 양 리그가 2승씩을 나눠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장, 샬럿의 홈구장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인 건데요. 여기가 총 수용 인원이 75,412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샬럿 같은 경우는 평균 관중수에서도 4시즌 연속 상위 3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특히 창단 첫 홈 개막전에는 74,479명의 관중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샬럿은 3년 연속 MLS컵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지난해 동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단 이후 MLS 리그스컵, 피파 클럽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각종 A매치 친선 경기 등 여기서 이제 다양한 대회들을 유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구장은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홈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사실 저는 그러니까 NFL 구장들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많이 쓰거든요. 미국에 유난히 인조잔디가 많은 게 NFL은 사실 천연잔디 쓸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축구 전용 구장들만 이제 천연잔디를 쓰는데 여기는 다행히 천연잔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퍼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샬럿이겠죠. CEO인 크리스티 콜먼은 우리 스타디움은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해왔다. 2026 MLS 올스타전은 샬럿을 전 세계에 알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지난 MLS 올스타 때 조금 논란이 있었죠. MLS 올스타 참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선수 본인이 거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 대신에 샘 서리지가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경기 징계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메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에 시달렸어야 됐죠. 그런데 메시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쉴 줄 알았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올스타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올스타전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식 스포츠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팬들을 위한 건데 이런 거 안 하다니 이러면서 메시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메시가 한 경기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가서 또 이게 잡혀가지고 이때 또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막 미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굉장히 메시를 비판을 했었어요. 정신 못 차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아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과 미국
뭐 이런 여기에서 오는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시를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팬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긴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거 오늘 뜬 거거든요. 오늘 뜬 건데 밴쿠버가 2004년 5월에 인터마이미랑 MLS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밴쿠버에서 메시 온다 하면서 홍보 자료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메시는 인조잔디에서 뛰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단순히 메시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인조잔디 패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메시가 그때 결장을 한 거예요. 2024년 5월에 있었던 경기에 불참을 하면서. 근데 가격을 올린 거예요. 화이트캡스가 밴쿠버에서 메시 오니까 비싸게 판다 하면서 티켓값 올렸는데 안 오니까 대대적으로 소송을 건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밴쿠버는 이번에 6억 정도, 하나 6억, 그러니까 그 캐나다 달러로는 47만 5천 캐나다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경기 보러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건 뭐 메시 잘못은 아니죠. 밴쿠버에서 설레발을 친 거죠. 메시 오려면은 천연잔디로 바꿔야죠, 밴쿠버도. 이런 가운데 뭐 이제 그 월드컵이 100일 남았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도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MLS에서도 월드컵 100일 전 이래서 이제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손흥민 선수 있고 메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라리라라고 이제 그 저기 캐나다 공격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디에고 루나, 이렇게 이제 메인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2라운드 뭐 월드컵에 참가할 선수들의 활약상을 조금 정리한 게 MLS 공식에 올라왔었거든요. 거기 올라온 내용은 뭐 이제 뭐 크리스찬 롤단, 그 시애틀 사운더스의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 공격수인 파살리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루과이 공격수인 사나브리아 레알 솔트레이크 소속, 그리고 또 이제 LAFC 캐나다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유스타키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 인터 마이애미랑 아르헨티나에서 뛰고 있는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테이본 그레이 뉴욕시티 자메이카 대표팀 있고, 그리고 이제 안데르스 드레이어 이제 샌디에고랑 이제 덴마크 대표팀, 그리고 루카스 해링턴 콜로라도 래피즈랑 이제 호주 대표팀,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손흥민이 2장의 퇴장을 이끌어내준 덕에 LAFC는 9명의 휴스턴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다. 좋은 축구 선수다. 아까 그 파워랭킹 할 때 LAFC에 대해서 좋은 축구팀이다 했는데 손흥민 선수 좋은 축구 선수다. 이거 그냥 이제 LAFC를 표현할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전승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더 표현할 게 없어서 그냥 좋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MLS 룰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룰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축구평의회에서 4일 총회를 통해 MLS가 현장에 도입한 두 가지 혁신 규정을 피파 경기 규칙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오늘 이게 100% 확정이 뜬 거예요. 이전까지는 100% 확정은 뜬 게 아니었고 오늘 이제 확정이 뜬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채택된 규정은 오프필드 치료 규정과 시간 제한 교체 규정이다. 두 규정은 MLS 넥스트 프로에서 그 2군 리그에서 개발, 시험, 운영된 뒤 MLS에 도입됐으며 올 여름 북미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 2026을 통해 전 세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오프필드 치료 규정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1분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규정인 겁니다. 나가면은 밖에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에서 뛰고 싶다 하면 참고 뛰어야 돼요. 나가면은 그걸로는 1분간 못 들어오는 그런 규정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 제한 교체 규정 같은 경우는 10초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은 1분 동안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교체 규정은 타임드 서브스티튜션 룰이라고 해가지고 10초 이내에 그라운드를 벗어나야 한다. 퇴장하지 못할 경우 교체 투입 예정 선수는 다음 플레이가 중단 시점까지 60초간 대기해야 한다 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60초 동안 수적 열세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시간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실제 수치로도 입증된 효과라고 합니다. MLS와 MLS 넥스트 프로에서 해당 규정 도입 이후 불필요한 경기 지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MLS 기준 부상 관련 경기 중단 횟수가 72%로 감소했다라고 해요. 이전에는 경기당 평균 5회에서 6회였는데 1.5회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2025 시즌 교체의 99%가 10초 이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제한 교체 규정 위반이 단 12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한 건이 지난 경기 때 있었던 거죠. LAFC랑 휴스턴 경기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부두리가 늦게 들어갔죠. 그것 때문에 그동안 10대 10으로 붙었던 장면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총 510경기에서 4,346회 교체를 실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피파라던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등 타 리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 가디언에서도 보도가 나온 거예요. MLS 넥스트의 선구적인 시간 낭비 방지 조치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오랜 게임 혁신 중 가장 최근의 조치에 대한 나의 견해 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중동 축구, 침대 축구가 조금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수적 열세 속에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정들이 새로 생깁니다. 일단 골킥과 스로인 시에 5초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지체한다 싶으면은 주심이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5, 4, 3, 2, 1.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골킥이나 스로인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골킥 같은 경우는 상대팀한테 코너킥을 줘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코너킥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스로인 같은 경우는 5초 이내에 안 던지면은 그러면은 스로인 기회가 상대팀한테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교체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까지 10초 카운트다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부상 치료를 받은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얘기 드린 거고, 이 세 가지는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룰이 VAR의 확대인 거예요. 원래 VAR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상황만 보거든요. 득점 상황,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득점 상황, 그리고 다이렉트 퇴장 상황, 그리고 선수 오인 상황, 이렇게 세 가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득점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던가 핸드볼 반칙이라던가 아니면은 세세한 세밀한 이런 세부적인 반칙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건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코너킥과 골킥, 이것도 이제 VAR로 판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코너킥이 주어지는 것들을 방지를 하겠다는 건 거죠. 아니면은 혹시 코너킥을 얻어냈는데 그 기회가 무산되는 것들도 방지하겠다는 거고요. 이전에는 다이렉트 퇴장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고 누적 퇴장도 봅니다.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는 선수의 경우에는 이게 옐로 카드성이면은 그러면은 VAR이 가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부터는 VAR을 더 많이 활용하고 대신 시간 지연은 더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캐나다 리그에서 그 벵거 감독이 주창했던 거 있잖아요. 데이라이트 옵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수비수를 완전히 넘어가야지만 옵사이드고 조금이라도 수비수랑 겹쳐 있으면 온사이드로 보는, 그것도 캐나다 리그에서 시범 운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캐나다 리그 아주 그냥 재밌겠어요. 그거 시범 운영해봐가지고 괜찮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피파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그 얘기했죠.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면은 카드 징계가 주어진다. 그게 이번에 벤피카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프레스티아니가 입을 가린 상태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 쪽의 주장은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기 때문에 근데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가리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인판티노 회장이 입 가리면은 징계 준다. 이런 거를 도입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아마 도입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무의식 중에 자꾸 입 가리면서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괜히 억울하게 징계받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갑자기 입이 간지러워서 이러다가도 징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도입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어쨌건 인판티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입 가리고 감독 지시 전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읽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